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완전 파괴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예, 지금 조선중앙TV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먼저 그 사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굉음과 함께 연락사무소 건물이 사라지고 옆에 지원센터 외벽, 유리창 등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이 화면에 나오고 북남 있습니다.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설치하였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북남순회 회담의 성과물로 평가되어 왔지만 무명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평화철도 특별대담 26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꽉 막힌 남북관계 돌파구는 없는가 라고 정했고요. 오늘 이야기 손님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잘들 아시죠? 우리 통일TV 대표 진천교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첫 번째 출연해서 권양길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갔던 벌써 26주 네. 이상이 지났네요. 6개월. 한 번도 안 쉬었나요? 그렇죠. 중간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거의 뭐 6개월이 지났어요. 예. 6개월 전에 제가 여기 바로 불러주시면 저는 뭐 왜냐하면 정세라는 게 남북관계라는 게 또 늘 다변적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때그때 좀 이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셔도 좋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진청규 대표님 두 번째 모셨는데 뭐 그간의 근황을 잠깐 여쭤보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만 통일TV 네네. 지금 인터넷 방송은 개국 지난 4월부터 그 인터넷 TV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이제 케이블 방송하고 어떤 상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조금 뭐 간단치는 않은데요. 제가 사실 다 아시는 대로 지난해 벌써 1년 지난해네요. 2019년 12월 14일 날 제가 마지막 방북 취재 18번째 다녀왔고요. 올 1월 이제 25일 날 심양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제 북측에서 이제 전면 이제 봉쇄, 전면 막았죠. 해외에서는 모든 이 인사들 다 막았습니다. 항공, 철도, 육로 그렇죠. 모두를 다 막아서 지금까지도 제가 사람은 아직까지도 막고 있고 이제 물자 정도만 화물 정도만 이렇게 이제 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저는 이제 갈 수가 없었지요. 이건 순전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북 취재를 다니고 해야 이제 좀 이렇게 활동을 해야 이제 좀 이렇게 좀 활발하게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자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도 못해서 이제 통일TV는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 TV 집에서 안방에서 볼 수 있는 24시간 이제 북녘을 이제 정확하고 제대로 알리자라고 해서 이제 통일TV 바로 이제 지난해 이런 브로셔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아시는 대로 여러 곡절 끝에 이제 등록 필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등록 요건은 충족했으나 이제 한두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제 받지 못해서 지금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냥 준비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매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유튜브 기반으로 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 인터넷 신문 매체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 신청은 다시 지금 부지런히 준비해서요. 좀 조만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본격적인 케이블 TV는 아직 개국을 못했습니다만 인터넷 통일 TV를 통해서 통일 TV가 뭘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또 어떤 도움과 힘이 필요한지 아마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건 6개월 이상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되겠다라는 전망이 잘 안 보인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우리 진청규 대표가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시국에 따른 피해자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그 심양까지 가서 초청장을 가지고 심양까지 가서 발걸음을 돌려야 됐던 아픈 기억도 있고 또 북쪽의 이 기본적인 정보를 남쪽에 소개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케이블 TV가 정부나 관계 당국의 비협조력 비토죠. 이 수백 개 채널이 있는데 강아지 프로그램도 있고 먹고 노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남북이 서로를 잘 알자는 이 케이블이 개통되지 못했다는 거, 반려됐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우면서도 현재 남북 관계의 이 지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표님 모시고 나눌 말씀은 지난 6월에 그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죠. 마치 이제 급전직하로 남북관계가 파탄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지시로 다행히 이제 파국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이제 답보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여건과 남북과 북의 이 상황 입장을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이 난국을 한번 돌파해 보겠는지 해법을 찾아보겠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눌 텐데요. 뭐 정부 당국의 역할이 있을 테고 민간의 역할이 있을 테고 또 협력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그 6월에 그 연락사무소 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으로는 북측의 의도가 뭐라고 보셨는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진행자 우리 정 위원장께서 이제 지금 딱 두 가지 제가 적인데 이제 북에 저는 초청장을 이렇게 해서 가는 적은 아니고요. 비자를 발급받고 비자를 사실 그때 1월에도 비자가 나온 상태고요. 비자로 저는 방북 취재를 다니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증이죠, 입국 사증. 입국 사증 비자 그걸 발급받아서 저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관광이든 이제 관광을 하게 되면 이제 관광증을 발행해서 이렇게 이제 두 카테고리로 가고 이제 북쪽으로 이제 직접 갈 때는 이제 그런 모든 게 생략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명단 통보만 하고 이렇게 다니는 이런 지금까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6월 16일 그 개성에 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실은 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소위 옥동자라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산물로 이제 결과물로 이제 태어난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폭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도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의도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의도라는 것은 이제 숨은 의도, 이제 뭐 갑자기 한다든지 이런 표현 같은 제가 뭐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니고 의도 이전에 그 전부터 그 며칠 전에도 수일 내에 당시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그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볼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고를 해서 저는 보면 북측에서 모든 담화 누가 하든지 외무성의 뭐 담당 국장이 하든 뭐 부부장이 하든 김정은 위원장이 하든 모든 담화 이런 이 성명에는 성명에 그대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대한민국 쪽에서는 이런 것들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봅니다.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뭘 해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수일 내에 개성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할 것이다. 폭파하는 모습을 목도할 것이다.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죠. 저는 뭐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본 그대로 그 문맥 그대로 수일 내에 폭파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6.15 공동선언 그때 20주년 앞두고 수일 내 바로 6월 16일 6.15 공동선언 20돌
다음 날 결국은 폭발했죠. 그것은 상징성이라고 봅니다. 당시 이제 4월, 5월 그 대북 삐라 전단지 이 사건 소위 지금 뭐 있죠? 그 박상학이라는 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 삐라 사건으로 해서 이제 사실 그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고요. 사실은 저는 2018년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렇죠. 4.27 판문점 선언, 6.12 조미 회담, 9.19 평양 선언. 사실 그때 2018년 북측 이 시민들의 표현에 빌면 꼭 뭐가 통일 전 단계에 뭐가 꼭 되는 것 같다라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선언에 대한 불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저는 이 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의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건, 문제 북쪽이 공식 문건, 당시에는 이제 김여정 개인 담화, 성명, 내지는 성명, 조평통도 그런 성명이 나오고는 했습니다만, 왜 의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남쪽의 당국자들이나 이 정보기관 특히 이걸 자꾸 이렇게 꼬아서 해석하는 경향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되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앞으로 더 이상 남북 관계는 없다. 지난 2년 동안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 북미 관계도 없다라는 이제 선언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무슨 이 특사를 보내겠다든지 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러면서 자꾸 이 뭐랄까 엉뚱한 좀 속된 말로 하면 헛발질을 자꾸 하는 이게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고 해법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건 북의 이 말과 행동은 같다, 일치하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할지 방법을 찾는 게 우선순위다. 이거 상대방의 말을 꼬아서 듣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도 답을 찾기 어렵지 않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모든 대화 채널 자체가 막혀 있고 지난번에 특사 제안을 했다가 이런 지하에 대꾸도 없었습니다만 이 서훈, 정의용 두 사람 특사 제안을 했다가 이제 무산됐죠. 이것 역시 이제 북쪽이 뭘 의도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좀 넘어와서 얼마 전에 이제 통일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교체가 됐죠. 서훈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으로 가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북쪽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은지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북쪽 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방북을 다녀오고 또 최근에 가장 현지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느낀 바를 이제 보면 말이죠. 지금 북쪽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 이 남쪽의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워킹그룹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남쪽의 대통령 이제 워킹그룹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때 이 제가 만났던 그 안내원 그분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15만 시민 중에 한 명으로 가서 자기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를 쳤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제가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의 감동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평양 9월 19일 그 연설에서. 그러면서 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한 말도 이렇게 지키질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뿐이 아니고 전 국민이 이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요? 허탈감이라기보다도 상당한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미국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 우리 시민 앞에서 최초 아닙니까? 최초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역사상 처음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뭐 더 보태지도 그렇습니다. 않고요. 15만 사람을 모아서 소위 고대 뭐 아크로폴리스든 해도 육성이 가는 게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극장이나 콜로시움 같은 데 봐도 뭐 몇만 명입니다, 사실은. 이 방음으로 해서 저 뭐 로마 시대에도 그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15만 시민을 모아놓고 국가 원수가 연설을 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런 최고의 대우를 하고 그런 기회를 주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훌륭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자라는 우리는 5,000년을 헤어져 살아왔지만은 5,000년 동안 같이 살아왔다. 단지 70년 동안 분단된 이 강토에서 흩어져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 얼른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해서 하나가 됩시다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는데 그 뒤에 그 이후에 그래서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진행자께서 이제 대북 특사 말씀하셨는데 아니 대통령이 최고 존엄이 최고 지도자가 자기네 최고 존엄과 소위 수표 서명을 해서 그런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을 해냈는데 그 밑에 아랫단위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만나봐야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걸 들었고 저도 일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 당국자 간에 상당히 그래서 저는 또 그러면 무슨 안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독트린을 해야 된다. 문재인 독트린. 네, 예. 그 옛날에 뭐 닉슨 독트린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외에 이런 외교 해외에 자기 자주권 선포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게 이제 가장 저는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해서 하여간 북측에서는 우리 이 남쪽에 대한 이런 정말 믿지 못하겠다. 이게 말뿐이 아니냐.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네.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대통령이 직접 네. 15만 이 평양 인민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도 못 지키고 네. 사인한 정상에 선언. 사인 네. 한 것도 못 지키는데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뭘 할 수 있겠냐. 네, 예. 근데 또 하나는 네. 특사를 보낼 때 어떤 문제를 논의하자. 네. 예를 들어서 4.27 합의, 9.19 합의의 물론이죠. 실천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혹은 뭐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뭐 그중에 하나라도 좋으니 이건 반드시 우리가 실행할 테니 이 문제를 특사를 보낼 테니 협의합시다가 아니고 네. 일단 만나고 봅시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예. 북쪽에서 받아들일 때 대체 뭐 하겠다는 거냐. 네, 당시에 이제 북쪽의 입장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만나서 뭐 하자는 거냐. 뭐 말 공부할 것 같으면 만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요. 문제는 남쪽에서 그래서, 네. 북쪽의 어떤 이 제안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협의를 위해서 실무회담을 가집시다가 아니고 뭐 제안한 적도 사실은 없어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시절에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동 방역 문제라든지 관광 재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남쪽 기자들을 상대로 이 언론 플레이는 하지만 북쪽이 한 번도 관광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만나서 끝장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뭐 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직접 평가할 건 아니지만 주변의 여론들을 보면 뭐 이미 흘러간 물 아니냐. 서훈 뭐 실장 안 받아줬으니 북쪽의 파트너로서는 이미 가치를 다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박지원 전 의원이야 뭐 이미 흘러간 물인데다가 북쪽으로부터 경고도 받았죠. 그럼 이제 그나마 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뭐랄까 외교안보 라인에서 뉴페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전에 이 북쪽의 술과 남쪽의 설탕을 네, 네. 맞바꾸자 네. 라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 사실 이제 무산이 됐죠. 근데 무산된 이유가 좀 황당합니다. 네. 이 사실 이제 그 설탕과 술을 맞바꾸는 문제가 제안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좀이 본질을 비껴가는 아주 이게 그 사말사가 아니냐. 통일부에서 추진해야 될, 뭐 직접 추진하는 건 아니지만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여론들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반면에 뭐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걸 통해서 교류를 재개하자는 의미는 있지 않느냐까지 이제 평가가 네. 됐는데 네. 네. 결국은 이제 정부 당국에 이게 이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없었던 일로 됐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 저는 정책이 이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뭐 면모를 좀 일신하고 하겠다는데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대단히 아쉽지만 첫 단추를 좀 잘못 꿰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북측에서는 설탕가루 받겠다. 물론 설탕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요. 네. 넉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최근에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제재 압박을 받고 있는데 네. 뭐 부족하지요 다. 그러나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당장 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풀에 지금 소위 제풀에 자빠진 꼴이거든요. 북측에서는 이런 반구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제재에 그 개성인삼 가공 공장이 그 제재 있는 뭐 회사 아니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된 형국인데요. 그 이전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할 일을 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을 할 일인가? 바로 5.24 조치 해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북측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 하나입니다. 뭐 쌀을 달라, 지금 상황에서 쌀을 달라, 돈을 달라, 기름을 달라, 설탕가루를 달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 2010년 5.24 조치 벌써 10년이 지나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당국자들은 벌써 이미 실효성이 없다. 이명박 시대에 벌써 실효성이 없는 조치다. 그렇다면 왜 해제 선언을 못합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법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담화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도 통일부 장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직의 통일부 장관이 지난 5.24 조치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금 이 시간부로 해제함을 선언합니다 하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걸 못하면서 자꾸 애들러 가는 거예요. 다 벌써 5.24 조치는 해제가 됐다. 대무과와 뭐 실효성이 해제됐다. 이거 뭐 말장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5.24 조치는 오늘 이 시간부로 해제다 라고 하면 북측에서 저는 뭐 이제 시작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는 안 하고 자꾸 이산가족 화상 뭘 하자 바로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걸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하기 전 단계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 그렇죠. 북측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갖지 있지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여건 마련, 그러면요. 전제 조건을 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여건 마련과 전제 조건 없이 불쑥 그러면요. 돌출적으로 던지는 게 있고 또 네. 하나는 그 돌출된 제안조차도 구체적이지 않다, 네. 분명하지 않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을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 네. 뭐 아무튼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할 수 없는 진짜 이게 참담함 아닙니까? 굉장히 민망한 예, 일이죠. 이것은 뭐 상대 이 정부 당국에서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추진하던 일이 또 상대방이 어떤 이런 방구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정부 부처에서 우려만으로 네. 없었던 일로 됐다는 거. 네. 이러면 이보다 더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이게 북쪽에서나 또는 우리 남쪽 내부에서조차 이걸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뭐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핑계 대고 네, 무산 저런 핑계 대고 네, 없었던 네. 일. 아무튼 이번 그 설탕 그 술 막교환 문제는
예전에 물론 이제 유무상통이라는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하고 바꾸는 그 지하자원하고 바꾸는 경험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급도 낮을 뿐더러 네. 이 자체가 이제 이 앞으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데서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네. 경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연장선에서 이렇게 보면 지난 그 이인영 장관이 한국 기독교회 협의회죠 NCK를 찾아서 이 한미동맹이 냉전동맹,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야 된다. 평화동맹으로 가야 된다. 아주 전향적인 발언을 했어요. 네. 이 이례적으로 이제 미 국무부에서 사실상 비난을 한 셈이죠. 그럼요. 바로 그 4일날 이틀 뒤에 네, 또 경제, 발표했죠. 에너지, 과학, 보건 네, 네. 다 이거 전반적인 협력을 포함한다. 근데 따져보면 경제 협력입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협력하고 지원하나요? 에너지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과학, 보건? 이건 자기들이 칼자루를 쥐고 네. 대한민국을 쥐어 흔드는 분야인데 네. 이걸 가지고 이게 한미동맹이다 라고 한다면 은연중에 이제 본질을 스스로 고백한 그럼. 셈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문재인 특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네. 왜 색안경을 끼고 한나라의 통일부 장관 말을 가로채서 하느냐. 저는 이제 뭐 말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저 내정 간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이게 주권 국가인지 저는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요. 맞습니다. 일국의 장관이 이 자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걸 가지고 다른 나라의 그 국무부, 국무성, 그 외교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건 국권 침탈이 아닌가. 내정 간섭을 넘어서는 이거에 분개하는 국민, 분개하는 언론이 없는 것 같아요.